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1월 23일 도쿄에서 가족회와 구출회, 납치의원연맹 등의 주체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국민 대집회에는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도 참석하여 납치 피해자를 되찾기 위해 모두 자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있었던 요코타 사키에 씨의 발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사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는 1977년 당시 가족과 니가타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메구미 씨는 중학교 1학년으로 13살이었습니다. 1977년 11월 15일 저녁 메구미 씨는 니가타 시내 중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인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에 북조선이 납치되었다는 정보가 전해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02년 북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메구미 씨를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만 반면에 북조선은 메구미 씨가 이미 사망했다며 메구미 씨의 환자 사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는 메구미 씨의 전 남편으로부터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들 북조선 측이 제시한 정보와 물적 증거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메구미 씨의 유골로 일본 측에 전달된 뼈 일부에서는 감정을 통해 메구미 씨의 것과는 다른 DNA가 검출되었고 메구미 씨의 환자 사망 확인서의 표지에는 입퇴원 확인서라는 글자를 수정하는 등 조작한 흔적과 오류가 발견되는 등 북조선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의 발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속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분이나 부모, 형제가 오늘 저녁에 갑자기 사라져
돌아오지도 않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북조선에 납치당했다고 한다면, 정말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니가타의 그 바닷가를 울부짖으며 메구미라고 딸 이름을 부르며 어린 아들 다꾸야와 데쯔야를 데리고 어두운 숲속에 있는 신사 안에 들어가 메구미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외치며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20년 동안이나 전혀 모른 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사라져 버렸는지 알 길이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납치를 당한 사람들 모두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지만, 그 당시였다면 취직을 한다거나 자신의 재능을 살린다거나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 일본에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을 남겼을지도 모르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모두 무서운 나라 안에 갇힌 채 너무나도 무참한 여구 속에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애를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본은 소중한 보물인 젊은이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잔인한 나라의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의 생각 하나로 그들에게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 나라를 이렇게도 오랜 세월 보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보물들을 소중히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들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사람을 도와주자 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드디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는데 갑자기 무서운 악마에게 붙들려 간 채 모습도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세월이 너무나도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소중한 인재를 많이 잃어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더욱더 진지하게 국민 모두가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모두를 일본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도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협심증으로 집 현관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는데 잠시 뒤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지만 그래도 서둘러 병원에 갔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구급 위생차를 타고 와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 혼이 났습니다. 그래도 바로 카테터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많이 좋아져서 의사 선생님께서 먼 곳에 가거나 하면 안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다면 퇴원해도 됩니다. 라고 하셔서 지금은 소 일거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만 열심히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일본 전국의 여러분, 정말 내 자식이라면, 우리 오빠라면, 우리 여동생이라면 정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매일 생각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모두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전하는 날이, 우리는 꼭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 술에 대하여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12월 4일 남미 파라과이에서 열린 유네스코, 즉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관의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는 일본이 제안한 일본 술인 사케와 소주, 아와모리 등 일본의 전통적 술 제조에 대해 심의하고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쌀을 원료로 술을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약 2000년 전부터 이미 쌀을 발효시켜 술을 빚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록 오늘날의 일본 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겠지만 쌀을 이용한 술 제조의 근간은 이 시기부터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안정된 품질의 술을 만들기 위한 전통적 술 제조는 발전을 거듭하여 에도 시대 중기인 18세기경에 이르러서는 현재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일본 술 제조 방법이 확립되었다고 합니다. 18세기 이전에 창업해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술 제조업자는 약 300회사에 이르고 그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은 이바라키현에 있는 수도우 홍케로 기록상으로는 이미 1141년에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전통적 술 제조법은 쌀과 보리를 발효하는 과정에서 누룩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룩은 일본 술 제조의 핵심 요소로 술의 깊은 맛과 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전통적 술 제조는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북쪽의 추운 지방과 남쪽의 따뜻한 지방에서는 발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류의 술이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본토에서는 일본 술인 사케가 발달했고 남쪽인 규슈 지방에서는 소주의 일종인 아와모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술은 모두 누룩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발효 방식과 원료에 따라 각기 다른 풍미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제조된 술은 의식이나 제례와 같은 문화적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축제, 성년식 등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술은 빠질 수 없는 존재였고 전통적 술 제조법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왔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 일본의 전통적 술 제조의 비물질 문화유산 등록으로 일본의 세계 비물질 문화유산에 등록된 건수는 모두 23건에 달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국내 술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편 해외에서는 일본 술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술의 일반적인 알코올 도수는 15도 내외입니다만 일본 술제조조합 중앙회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도에 일본 술의 수출 금액은 약 411억 엔에 달하며 지난 10년에 4배 가까이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일식, 일본인의 전통적인 식문화가 전통적이고 독자성이 있는 식문화로서 유네스코 비물질 문화유산에 등록된 것을 계기로 일식에 맞는 술로 인기가 높아져 현재의 일본 술의 수출 대상국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75개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도쿄 세타가야구에 위치한 도쿄 농업대학에는 일본 술을 비롯한 술 제조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가 있어 대학에 의하면 1학년 약 150명 중 매년 20% 정도의 학생이 술 제조 회사에 취직한다고 합니다. 학생 모두가 성인이 되는 3학년이 되면 직접 일본 술을 만드는 실습을 진행하며 술 제조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일본 술 제조에 빠뜨릴 수 없는 쌀의 성질이 변화하면서 종래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술을 빚는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쌀에 맞춘 누룩균의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일본 술을 비롯한 술 제조를 배우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꾸준히 육성하며 오랜 전통의 술 제조 문화의 발전과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 북조선의 부유층과 간부들 사이에서는 일본산 맥주와 음료가 특히 인기가 많았지만 일본 술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술이 있으며 그 맛 또한 뛰어납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일본의 다양한 술 종류와 맛에 감탄하곤 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술은 역시 일본 술인 사케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일본의 주류 업계 최대의 단체인 일본 술제조 조합 중앙회에는 전국에 약 1,700개의 술 제조 업체가 가맹하고 있어 이들 제조업자가 만들고 있는 술 상품 종류는 모두 10,0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 술제조조합 중앙회에서는 매년 일본 술 견본 시장을 개최하며 그 해의 최고의 술을 선정합니다. 일반인도 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고 행사장에서 다양한 일본 술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주류 생산자들과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도 직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은 술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술의 종류가 적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종종 밀주에 의존해야 했고 그로 인해 술의 질과 맛이 일정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일본과
북조선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북조선의 여러분들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적으로도 인기 높은 일본술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 술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3년의 히트곡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 그리고 1999년의 히트곡 우타다 히카루의 포스트 러브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이 온 줄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 그리고 우타다 히카루의 포스트 러브 두 곡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